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제자들 안녕하셨습니까? 독서와 토론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자들 협조 또 공부 이해 또 인내해 주신 덕분으로 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4차 시 강의로 종강을 하고 다음 15차 시는 학기말 레포트 제출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강을 앞두고 제가 올려드린 한자는 각곡유목이라는 좀 글자가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뜻은 우리 제자들이 원대한 목적,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루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그 꿈과 비슷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각이라는 말은 우리 조각한다 할 때 새길 각자입니다. 조각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곡자하고 맨 끝에 있는 목자는 부수가 새 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새의 종류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곡은 고니 곡자입니다. 고니, 아주 우아한 그런 수완이라고 하죠. 블랙수완, 흑조, 이렇게 우아한 새의 멋진 새의 한 종류이고, 유는 이제 무리 류자, 뭐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런 무리 종류다. 종류할 때도 류자를 이렇게 쓰죠. 유, 그 다음에 목은 집오리 목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을 아주 우아하고 멋진 고니를 새기려고 고니를 조각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고니하고 똑같게는 안 됐지만 그 집오리와 유사하게 되었다,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크게 10개를 잡았을 때 5개, 6개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고니를 새기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집오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조금 꿈이 원대하거나 크지 않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목적을 5개로 잡았을 때는 2개 내지 3개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10개 정도 크고 넓고 아주 멀리 내다보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원하는 것에 비슷한 목표라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그 목표와 꿈을 멋지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와 꿈에 도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모두가 다 원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곡유목이라는 글자는 조금 어렵지만 뜻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종강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번 14차 시 강의에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강의실에서 제가 학생들 이름을 부를 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저는 정성껏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이름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출석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내 이름 석자의 뜻에, 또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자에 합당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차 시 1교시에는 이제 명자설이라고 되어 있는 고전 수필을 공부를 하고, 이제 2교시에는 그 유복녀로 태어난 그 손녀딸을 바라보는 어떤 그 가족의 마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글감으로
글의 소재로 생각해 볼 만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글감이고 또 그것을 소재로 한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문학, 독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글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나라면 어떨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자를 누구나 다 지니고 살게 되죠.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정말 그 이름의 의미, 이름의 뜻 그것을 지어주셨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어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각곡 유목에 좀 합당한 내가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런 어떤 이미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최소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바로 이 하륜 선생의 명자설로 우리 그 문예론 책에 165쪽에 실려 있는 고전 수필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지만 그 한자로 된 것은 그 조선 뭐 고려 그 앞 세대에는 문자 우리 글이 없었으니까 한자를 우리 글처럼 썼지만 지금 세상에서 한자는 우리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만 적당히 공부하면 되지 전체를 다 한자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잘 번역한 거예요. 의역한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의역은 직역,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원문,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의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자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우리 의역을 하지 않습니까? 직역하기도 하고 의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명, 이름명, 그 다음에 글자자, 말씀설 그러니까 이름자에 대한 이야기다. 명자설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뜻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제목만 보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게 바로 뜻이 전달돼 오지 않으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 국립국역원에서 민족문화추진회 등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기관에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한자를 우리말로 의역했을 때 원문은 명자설 이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의역을 하니까 아 어떤 사람이 있다. 여기서 사람 글 쓴 사람은 하륜이라는 선비니까 하륜이라는 사람이 아들의 이름자를 아 구자라고 지었구나. 그러면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구자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신 하륜 선생이 고려 말 조선 초에 문신, 선비, 뭐 글 쓰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아, 이 1347년에서 1416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600년 전 사람인데 이 문자 한자로 썼어도 글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600년 전 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600년 전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듯이 2021년 지금에도 우리들 제자들 우리들 이름자를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이 600년 전 하륜 선생 이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생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떠나서 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륜 선생은 고려 말 조선조 초에 살았던 한 선비 문신 글 쓰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름 진 이유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소망이 이런 뜻으로 너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나 또 가족 주변에서 아기를 낳거나 하면은 며칠 전에도 이름자 좀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또 뭐 특별하게 뭐 크게 사주팔자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 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 이름으로 혹은 한자 이름으로 부르기 좋고 의미 좋고 또 온 가족이 그 염원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아기들 이름을 지어준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글 이름도 아름답고 한자 이름도 또 뜻이 깊고 그래서 이제 그 외자 이름을 짓기도 하고 두 글자로 짓기도 하고 또 세 글자로 짓기도 합니다. 전에는 한동안 이제 유행처럼 그 우리말 이름으로 또 이름 짓는 것이 그렇게 또 트렌드처럼 유행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요즘에는 또 그 한자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하는 것도 법에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야만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 개명하는 것이 쉬우니까 뭐 꼭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륜 선생의 호는 호정이에요. 호정. 그래서 이 명자설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호정집이라는 그 하륜 선생의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아들의 이름을 구라 지었다. 구자라는 외자. 그러니까 하륜은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 이름은 하구로 지은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생장하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산골에 높이 솟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구라고 지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학적인 비유, 문학적인 수사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나무가 살아서 아주 오래도록 잘 자라려고 하면은, 잘 자라다 보면은 오래오래 나무가 정말 우리 왜 용비어천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아니밀세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나무가 오래도록 잘 자라다 보면 반드시 산골에도 높이 그러니까 평지나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의 그 골짜기에도 나무가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높이 솟아오르도록 잘 자라듯이, 또 이제 나무를 하나 비유를 했고 다음 글에서는 물이 흐르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바다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물은 아주 그냥 조그마한 물줄기 동네에서 조그맣게 흐르는 거, 뭐 강물, 또 더 나아가서 뭐 샘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시냇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물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면은 반드시 바다에 가지 않겠는가. 그만큼 이 나무나 물의 그 연원, 깊음, 또 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도달하듯이 나중에는 나무가 크게 잘 자라다 보면 거기에 꽃과 열매를 이루올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다 보면은 원대한 커다란 바다에까지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무와 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공부라고 생각했을 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공을 이루는 데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여기 학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각자의 전공, 학과가 다르죠. 또 지금 우리 낮 동안에 하시는 알바 또 직장 일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분야에서 저는 꾸준히 쉬지 않고 자강불식이라는 한자 우리 처음에 배웠어요.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마스터가 되고 이러면은 그것이 오늘 10원 받던 월급이 점점 커져서 10,000원 받고 100,000원 받고 100,000원 받는 이런 경지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이라 그래서 꼭 앉아서 연구하고 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전공,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오래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공을 이룬다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 제가 아까 각곡유목 고니를 꿈꾸었을 때 내가 지볼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니의 꿈이 고니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오래도록 하다 보면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룰 것이다. 그런 염원을, 그런 아비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의 이름을 오래 구자로 했다. 구는 아주 항구하다. 지속적이다. 오래도록 지탱한다는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구, 그러면 구자라는 너의 이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그냥 비유하기 쉬운 것으로 엉덩이를 의자에 10시간을 붙이고 앉아 있느냐 1시간을 붙이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공을 이루는데 아마 차별이 좀 있지 않을까, 구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는 오래도록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이런 또 컴퓨터 가지고 자료 수집도 하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집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그 구자의 의미로 오래도록 항구히 영원할 구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는 지속력, 지구력 이런 것이 성공하는 것의 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런 오렐 구자 하구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서 그 뜻에 무엇을 아버지가 담고 싶어 했느냐 하면 감히 방자하지 말며, 방자라는 거는 노을 방자의 마음대로 자자입니다. 방자는 그냥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휘젓고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심스러운 태도도 없이 그냥 어려워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삼가하는 일도 없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뭐 이제 이런 것을 방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감히 지나치게 놀지 말고, 그러니까 놀 때는 놀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노는 거에 방탕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오늘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에 알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컴퓨터 보고 글 쓰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되는구나. 뭐 우리 뷰티 아트과 학생들 이렇게 또 피부 관리를 하면 이렇게 또 머리 헤어스타일을 해보면 또 각자 전공에 따라서 뭐 음악도 이렇게 작곡을 해보고 저렇게 또 불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치를 오늘 알게 되었죠. 새로운 거. 그렇게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또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는 이제 연구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그 다음 이치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커피 맛이 좋은 애 이렇게 뭐 1분 전기를 둘 때와 2분 둘 때의 차별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것이 꼭 글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전공 또 모든 지금 하시는 일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하나 주어서 뭐 잘 처리를 했다. 큰 것이 아니라요. 또 저는 자동차가 없어서 양손 가득 시장 봐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정말 젊은 청년 또 젊은 소녀 예쁜 아가씨 그냥 이렇게 조금 거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청년은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니까 요 가는 길에 요만큼만 들어다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착한 일을 하고 또 내일 한 가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겠는가. 이거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날로 더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건 아주 조심하고 삼가하고 노력하는 것을 근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비록 쉬어야 할 때라도 쉬지 않으면 성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고려말 조선 초에 선비인 하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쉴 때는 저는 그냥 반드시 잘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손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지기, 쉬는 시간도 가져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저는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라도 물론 이제 아버지 하륜 선생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지나치게 오래도록 쉬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쉬어야 할 때는 반드시 쉬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목적, 성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진정한 어른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만 어른이라는 거는 뭡니까? 나쁜 일 하지 않고 또 자기 분야에서 또 나태하지 않고 분야를 또 열심히 연구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어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염원,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놀아서도 안 되고 너무 방자하게도 행동거지 막 하지 말고 또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생각하고 또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좋은 일로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너무 오랫동안 손 놓고 쉬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 인간다운 인간 성인에 이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날로 손해를 입게 된다. 뭐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라 정말 성숙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날로 뒤로 퇴행적인, 물러난다는 거는 퇴행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인과 대인이라는 말,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그럼 큰 사람은 무엇이고 소인은 무엇인가? 소인은 좀 인간답지 않은 사람답지 않은 인간, 이렇게 우리말로 지금 현재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서 사물 하나 연구했으면 또 다른 연구를 하고 또 착한 일을 했으면 또 더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니까 대인으로 돌아가려면 너는 이름자를 생각해서 모든 일을 공경하고 쉬지 않고 꾸준히 힘쓸 것이다. 그래서 항구하다
지속 잘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륜 선생이 하륜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속할 구, 오래될 구, 외자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자를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자 지었으니까 이름자 생각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적은 것입니다. 이제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